안녕하세요, 노안스킬입니다. 교재는 더 보기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오늘은 명의신탁을 공부하겠습니다. 교재는 4편 명의신탁 가등기담 복권 11쪽입니다. 자, 명의신탁 시작하겠습니다.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건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 실권리자죠. 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 가등기 포함이죠.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봐봐요.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물건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가 명의신탁자예요. 자, 그러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대한 물건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탁자가 A고 수탁자가 B면 X라는 건물이 있어요. 등기를 떼보면 B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B 명의로. 근데 B 명의로 된 건물이 B 명의 게 아닌 거예요. A 거예요. 대충 이런 겁니다. 신탁자, 수탁자 구분해야 돼요. 자, 첫 번째 꼼수 암기법 명타. 우리 명타수 할 때 그 명타라고 우리 기억합시다. 명타수 이렇게 명타.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점유는 타주 점유예요.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의 점유는 그 권한의 성질상 자주 점유라고 할 수 없대요. 그럼 뭐예요? 타주 점유죠. 우리 타주 점유와 자주 점유는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타주 점유가 나와야지 맞고 자주 점유가 나오면 틀리다. 자, 31의 기출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갑은 법령상 제한 회피하기 위하여 2019년 5월에 배우자의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자신의 X 건물을 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쳤대요. 명의신탁에서 배우자 나오면 막 무효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는 게 제일 편해요. 일단은 지금 이건 안 나오는 거니까 나중에 설명하고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X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을의 점유는 타주 점유다. 맞죠? 우리 명타, 명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꼼수 암기법 적극가담이 나오는 수가 무효예요. 정무요. 뭐냐? 제3자가 수탁자의 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 적극가담한 경우 계약은 무효이므로 제3자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원래는 거의 대부분 제3자는 취득해요. 근데 더 앞에서 더 뒤로 가면 적극가담이 나와요. 적극가담. 그러면 무효예요. 왜 무효겠어요? 적극가담에서 여기 미음이 보이잖아요. 적극가담에 이응이 있습니까? 없죠? 미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효예요. 그래서 적극가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효다. 자, 28의 기출문제예요. 그냥 바로 풀 수 있습니다. 내용, 가불가계 상관없이 적극가담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무효.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적극가담에 미음이 있으니까 무효다. 자, 세 번째 꼼수 암기법 제3자는 선악불분하고 취득해요. 악의의 제3자도 선의의 제3자도 취득해요. 수탁자가 신탁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3자는 선의 악이 불분하고 유효해요. 그럼 뭐예요? 제3자는 취득하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라는 뜻이에요. 취득한 거니까. 그리고 간단한 암기법인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잖아요. 왜 무효인지 아세요? 여러분? 미음이 있어서 무효예요. 알겠죠? 앞에 미음이 시작하니까 무효예요. 자, 33회 기출문제입니다. 2022년 8월 16일 갑은 조세 포탈 목적으로 친구인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을은 이에 따라 갑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받아 병소유의 X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여 등기를 이전받았대요. 틀린 것은. 자, 매수하여 이런 거 나오잖아요. 계약형 명의신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갑이 돈이 있고 을이 명의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을이 수탁자, 이름을 빌려주는 자, 명의 빌려주는 자, 신탁자, 실권리자예요. 그리고 병소유의 X 토지를 을이 산대요. 자, 계약한 거예요. 계약. 그러면 신탁자와 수탁자의 관계는 무효죠. 왜? 명의신탁을 한 거잖아요. 약정을. 왜 무효예요? 또 미음이니까 무효예요. 그리고 계약을 했잖아요. 선이면 매도인이 선이면 유효예요. 그리고 악이면 무효예요. 그럼 뭐예요? 유효면 수탁자가 취득하는 거고 악의의 병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게 집이 안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병이 소유한다 뜻이죠. 자, 5번을 가면 을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제3자예요. 지금 갑을 병밖에 안 나왔으니까 정이 나왔다? 제3자예요. 제3자
제3자에게 제3자 정에게 X토지를 양도한 경우 제3자 청은 명의신탁 약정에 대하여 단순히 알고 있었다면 정은 제3자의 정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썼어. 사실은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값을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값을 병 체크하고 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제3자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취득하잖아요. 취득한다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5번 체크해요. 바로 체크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을이 정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관계가 이렇게 해서 계약 여기 명의신탁. 그러면 얘가 만약에 갖고 있어요. 정한테 판 거예요. 선악 불문 취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30회 기출문제예요. 보면 봐봐요. 갑, 을 명의신탁 약정했어요. 근데 을이 등기를 하고 갑은 병에게 돈을 줬네요. 그쵸?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 을 앞에 이전 등기를 했대요. 틀린 것은 부탁을 하고 한 거네요. 그쵸? 그럼 3자 나오잖아요. 3자형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에요. 이거에 치중하지 말고 우리 5번에 가면 갑자기 뜬금없이 정이 나와요. 얘 제3자구나. 그쵸? 그럼 제3자는 취득한다. 맞네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중간생략형이든 계약형이든 상관없이 그냥 정은 취득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3자니까. 그럼 우리가 제3자는 무조건 취득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빨리 풀 수 있어요. 28의 기출문제예요. 명의신탁 문제. 갑, 을 나왔구나. 갑자기 뜬금없이 병이 나왔어요. 제3자가. 그럼 병이 X토지 취득한다. 맞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왜냐? 제3자니까. 자, 26회 기출문제예요. 명의신탁 약정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맞잖아요. 근데 우리 뭐예요?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취득하죠. 그럼 뭐예요? 악의의 제3자도 취득한다잖아요. 취득하니까 제3자한테 또 내놔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취득했으니까 대항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틀린 거예요. 제3자는 대항할 수 없어요. 자, 25의 기출문제예요. 여기서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했네요. 갑을 근데 알고 있는 병은 나왔어요. 체크하고 4번 가봐요. 갑자기 뜬금없이 정이 나왔어요. 얘가 제3자네. 제3자는 취득한다. 끝! 자, 22의 기출문제입니다. 제3자에게 처분했어요. 그러면 그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자, 네 번째 꼼수암기법이에요. 직접은 없고 대의는 있다.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의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 직접 제3자에게 신탁 재산에 대한 침해 배제를 할 수 없어요. 대의는 있고 직접은 없다. 자, 28의 기출문제예요. 보면 이게 보이시나요? 끝부분 봐요. 맞나요? 우리 암기법 직접은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이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직접 없어요. 자, 다섯 번째 꼼수암기법. 명불없다, 명반없다. 이게 뭐냐?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타인의 명의를 등기에 마쳤대요. 그것은 당연히 불법 원의 급여라고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명의신탁 약정 그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행위, 즉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자, 22의 기출문제예요. 명의신탁 약정 쭉 읽어봐요. 여기에 불법 원의 급여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아니죠. 불 없다. 18의 기출문제예요. 18에 명의신탁 약정 위반. 이게 뭐예요? 반사회죠? 없다. 명반 없다. 민법에 명반은 없는 것 같아요. 민법에 관한 음악은 없는 것 같아요. 명반 없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 연산하면서 외워봐요. 명반 없다. 자, 명의신탁에 해지 나오면 들려요.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24회 기출문제예요. 갑은 2013년 친구 을과 명의신탁했대요. 근데 소유의 X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병이거든요. 병에게 부탁하여 을 명의로 의전 등기했대요. 제3자 간의 명의신탁인데 갑은 명의신탁 해지의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딱 하나 나와야 돼요. 해지 나오면 안 돼요. 자, 19회 기출문제입니다. 19회 기출문제 보이시나요? 해지를 이유로 진정명의 회복 위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18회에서도 해지의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자, 7번째 꼼수 암기법. 유치권이 나오면 주세요. 명의신탁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은 유치권 손립 요건으로서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결여관계를 인정할 수 없대요.
그냥 유치권 들어가면 우리 없다라고 생각합시다. 자, 33회 기출문제예요. 그냥 명의신탁 문제구나 하고 지문 들어갔는데 반갑다, 유치권이 있구나, 그래서 없어요. 자, 29회 기출문제입니다. 약간 경매 들어가면 계약형 명의신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명의신탁 약정을 냈대요. 근데 4번에 유치할 권리가 있다. 아니요, 유치권 없어요. 우리 미음과 이음은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5회 기출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했대요. 갑은 병소의 엑스토지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하여 을에게 의존했다, 이런 거잖아요. 병에게 부탁하여, 이런 거 나오면 삼자간 명의신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넘어가고 5번에 보면 아이고 반갑다, 유치권이 나왔네. 명의 없다. 아, 유명 없다라고 외울까요? 우리 유명 없다? 우리 미등기 민법에 유명한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데 유명 없다. 자, 20회 기출문제입니다. 20회 기출문제. 근데 지문 문제 읽을 필요 없어요. 지문에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니죠. 유명 없다, 유명 없. 아니면 난 명의신탁 문제에서 유치권 나오면 틀린다고 이렇게 외울래 하신 분 이렇게 외우고, 쉽게 외우고 싶다 하면 이렇게 외우고, 아무렇게나 외워도 돼요. 맞추기만 하면 돼요. 이자간 명의신탁 첫 번째 꼼수 안개법. 이자간 명의신탁은 이정현 명의신탁으로 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명의를 수탁자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X 건물이 원래 갑 건데 을한테 준 거예요, 명의이전을. 이거는 무효예요. 그리고 이자간 명의신탁에서 해지할 수 없고 말소할 수 있고 진정명이 있어요. 근데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판 거예요. 명의신탁에서 제3자는 선납 불문하고 취득합니다. 물권조 청구가 안 돼요, 취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 나오면 진정명의 회복 안 돼요. 이게 뭔 소리냐? 우리 한번 안개법 풀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명의신탁의 미음은 묘의 미음과 같기 때문에 무효예요. 그래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관계는 무효예요.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 이에 의한 물권 변동도 모두 무효예요. 소유권은 명의 신탁자에게 있습니다. 지금 갑이에요. 그럼 뭐예요? 신탁자는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수탁자 명의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을의 명의를 말소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 명의 회복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원래 갑거니까. 제3자는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선납 불문하고 보호됩니다. 취득이 돼요, 제3자는. 그리고 명의 신탁의 소유권 기한 물권조 청구권, 말소 등기 청구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권 인정되지 않아요. 제3자는 그냥 선납 불문하고 취득합니다. 그리고 명의 수탁자가 우연히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더라도, 자, 다시 취득하더라도 물권조 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요. 자, 문제를 풀면 좀 더 이해가 편할 거예요. 31회 80번 1번. 갑은 법령상 제한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 을과 명의신탁을 하고 을의 명의로 이전 등기 청구했대요. 봐봐요. 지금 갑 을만 나왔잖아요. 갑과 을만 나왔어. 그러면 이자가 명의신탁이에요. 그럼 원래는 갑 건데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고, 막 세금 피하려고 배우자한테 넘겼다,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갑은 신탁자는 소유권에 의해 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원래는 갑 거니까 을한테 다시 내놓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31일 기출문제예요. 자, 갑 을이 나왔어요. 병은 안 나왔죠? 그럼 뭐예요? 이자간 명의신탁인데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해지 나오면 없다. 자, 31에 80번에 4번 문제예요. 갑을 체크하시고 보면 갑자기 갑을이 나왔는데 뜬금없이 을이 나왔어요. 여기 보면 을이 나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병이 난 거예요. 을이 병에게 X건물 증여를 했대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대요. 그럼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권 취득하나요? 명의신탁에서 제3자는 취득한다 했어요. 그래서 그냥 취득해요. 그냥 쉽게 풀려면 을만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명의신탁을 했구나. 뜬금없이 병이 났네? 그럼 취득하지. 이런 식으로 풀어요. 자, 5번 문제예요. 다시 을을 체크하고 보면 을이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했대요. 그리고 다시 을이 취득했대요. 을이 다시 가져왔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자, 병에게 양도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병이 적법하게 취득한 거예요. 그럼 을이 다시 가져갔어. 을이 취득했어. 그럼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반환 청구 없어요. 안 돼요. 얘가 유효해서 얘도 유효해요.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자, 26회 기출문제 79번입니다. 보면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약정, 보시나요?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없다. 해지 나오면 없다예요. 자, 3자간 명의신탁
중간 생략형이에요. 첫 번째 공상기법. 신탁자가 매수인으로서 매도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등기를 신탁자가 아니고 수탁자한테 명의 변경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탁자가 갑이 신탁자야. 근데 건물 사고 싶네. 매수인이에요. 병이 매도인이에요. 나 네 건물 살래 한 거예요. 그쵸?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자연스럽게 병은 건물을 주고 갑한테 야 너 거 해 하고 그 건물을 갑에게 명의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내 친구한테 주면 안 돼? 한 거죠. 친구한테 명의 변경 할 거야. 친구한테 줘. 건물을 이렇게 된 거예요. 세금을 피하려고 그런 거겠죠? 그럼 을은 수탁자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애가 얘한테 돈을 주고 건물을 을한테 준 거예요. 이게 삼자간 명의신탁이에요. 그러니까 돈 있는 애를 찾으면 돼요. 자, 대충 이런 관계인데 여기서 자의로 자진하여다가 나오는 이유예요. 수탁자가 누구냐? 뭐 을이에요. 을. 자의로 자진하여 명의 신탁자에게 보통 갑이죠.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로해 준 경우 그 등기는 실제 관계가 부합하여 유효합니다. 갑이 원래 주인이잖아요. 갑이 돈 주고 샀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주인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실제 관계 부합하니까 유효하다 이 뜻이에요. 26회 기출문제를 보면 삼자간 등기 명의 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아니요. 자진하여가 나온 순간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삼자간 명의신탁 중간 생략형 두 번째 공상법은 뭐냐? 갑이 신탁자고 돈이 있는 애예요. 그래서 매수인이에요. 을에게 명의를 빌려준 애한테 부당이득 반환할 수 없고 얘네들이 명의신탁 약정을 한 거죠? 그거는 무효다라는 거예요. 여기 뭐 판례에 보면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거 부당이득 반환 나온 순간 없다만 보시면 돼요. 자, 30회 기출문제예요. 보면 X 부동산을 매수하고 싶던 갑이에요. 나 돈 있어. 돈이 있는 갑이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대요. 을 명의 빌려주네. 그럼 뭐예요? 명의신탁이니까 무효죠, 무효. 그 후 갑은 병에게서 X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대요. 그럼 뭐예요? 병과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병이 갑의 부탁으로 을에게 준 거예요.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얘는 매도인이죠. 이 관계에 보면 잘라볼게요. 갑은 을과 명의신탁 약정하고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했어요. 갑은 병에게서 X 부동산을 매수했어요. 자, 매매했죠. 병은 당연히 명의를 얘한테 가야 되는데 갑의 부탁으로 을로 등기를 해줬어요. 이 관계가 삼자간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에요. 문제 보면 갑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너무 쉽지 않아요? 미음과 미음. 여기 유효가 나오면 틀려요. 왜냐? 명의신탁은 미음이니까. 자, 갑은 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 나온 순간 없다. 25회 기출문제예요.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했대요. 그 후 갑은 병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해요. 을한테 명의를 이전한다. 이건 삼자간 명의신탁이죠. 그럼 뭐예요?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24회 기출문제예요. 그냥 문제만 봐도 이제 나오시죠? 부당이득 반환 나오면 없다. 이것만 보면 돼요. 자, 세 번째 공수법은 뭐냐면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대위 있고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돈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대금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매도인을 대의하여 무효인 수탁자 명의 등기 말소한 후에 매매계약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직접은 없고 대의는 있잖아요. 이 대위 이응이 있어서 있다예요. 자, 판례 봐봐요. 삼자간 등기 명의 신탁에서 쭉 보면 아이고 반갑다 대의하여. 그거 끝부분 봐봐요.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냥 대위하면 있다를 보세요. 자, 30회 기출문제예요. 보면 자, 아까 읽어봤죠? 갑이 매도인이면서 신탁자, 실소유자고 을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에요. 명의만. 그럼 뭐예요? 수탁자죠? 근데 갑과 병이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대요. 그럼 뭐예요? 이 병은 매도인이죠? 매수인이고 매수인. 돈 있는 사람, 매수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매수인은 매도인의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얘네들 관계는 매매 계약으로 인한 관계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자, 4번 질문을 봐봐요. 반갑다. 대위가 있네. 그래서 있어요. 대위 있어요. 쉽게 외우려면 우리나라 군대 대위 있잖아요. 뭐 직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대위 있잖아요. 대위.
있어요. 자, 25의 기출문제입니다. 보면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뭐예요? 갑은 병에게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하고 을의 명의로 했대요. 아, 이건 3자반이네. 그럼 뭐예요? 갑이 돈 있는 애, 매수인. 을은 명의만 빌려주는 애, 이름만 빌려주는 애. 병은 집 파는 애, 매도인.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X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17회 기출문제예요. 반갑다. 대위가 나왔네. 우리나라에 대위 있죠? 민법에도 대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꼼수 암기법입니다.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직접은 있고 진정 명의도 있어요. 원래는 직접이 없는데 중간형 명의신탁은 직접은 있어요.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등기 말소를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진정 명의로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3자간 명의신탁에서. 자, 24회 기출문제예요. 보면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병 소유의 X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합니다. 을에게 명의 이전해달라고. 지금 문제가 이래요. 문제에서 병은 매도인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을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는 중간 생략형이었는데 이번엔 위임형이에요. 위임형. 뭐냐면 신탁자의 위임을 받아 자금을 제공하여 수탁자가 매수인을, 아까 중간 생략형은 갑이 매수인이었는데 이번엔 수탁자가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위임을 한 거예요. 갑이 을에게 위임을 한 거예요. 그럼 매도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도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수탁자한테 경로했잖아요. 신탁자는 거래 관계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오로지 갑이 병에게 수탁자에게 위임을 했어요. 그럼 뭐요? 매도인과 1대1 관계인 거예요. 매매계약. 그러면 매도인은 선이면 유예요. 이 계약이. 그래서 수탁자가 소유하고 악의의 매도인이면 매도인이 소유해요. 이 관계는 무효인.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물건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있고 선의의 매도인이면 수탁자한테 수취득을 해요. 자, 33회 기출문제에서 그냥 갑을 명의신탁 약정 나오면 무효입니다. 미음이어서. 33회 기출문제예요. 갑은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그럼 뭐예요? 이렇게 명의신탁한 거예요. 무효죠. 을은 이에 따라 갑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받았대요. 자, 너한테 돈 줬어. 돈 준 거예요. 병소유의 X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여, 자,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이전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매도인이 선인지 악인지만 보면 됩니다. 갑을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병이 몰랐다. 선이다. 선의의 병은 을은 선의의 병으로부터 X 토지를 소유권을 승계 취득합니다. 자, 선의의 매도인은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제 건물은 을한테 있는 거예요. 자, 32회의 기출문제에서 그냥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미음이어서. 32의 기출문제입니다. 되게 길어요. 딱 잘라서 제가 이렇게 잘라서 할게요. 이렇게 1, 2, 3번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자, 갑은 친구 병과 X 부동산을 매수 관계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한 거예요. 갑과 병 사이는 명의신탁이다. 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럼 뭐예요? 을이 매도인이네요. 3번. 갑의 자금으로 지급을 하여 병에게 등기 이전을 마쳤대요.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되냐? 갑, 나 돈 있는 애야. 병, 명의 주는 애죠. 근데 여기서 얘는 신탁자고 수탁자인데 위임형은 뭐가 다르다? 얘가 매수인인 거예요. 돈을 얘한테 받은 거여서. 그래서 병과 을, 매도인 관계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대요. 악이죠. 갑과 병이 명의신탁을 한 거를 을이 알아버렸네. 매매계약에서. 그럼 뭐예요? 악의의 매도인이면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러면 병은 X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맞아요. 이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을에게 있습니다. 32의 기출문제입니다. 보면 을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선이다. 그 명의신탁 사실을 알게 되어도 그 후래요. 체결 당시에는 몰랐고 그 후에 알았더라도 선이잖아요. 선이. 을이 선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취득할 수 있어요. 선이니까. 26 기출문제입니다. 갑이 병의 X 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했대요. 갑을 명의신탁 약정한 거예요. 명의신탁. 그리고 갑의 약정대로 을 명의신탁 사실 모르는. 오케이. 자, 병
인데 선의의 병이에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선의. 자, X토지의 소유자는 병이다. 아니다. 선의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갖는 거다. 26회 기출문제입니다. 아까 했던 겁니다. 이게 뭐예요? 갑과 을이 명의 신탁 관계고 무효고 병인데 선의의 병이에요. 선의. 그러면 소유권은 을에게 있네요. 소유권은 갑을 관계, 명의 신탁 관계, 소유권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X토지 처분 대가를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 갑과 을 관계는 명의 신탁 관계이기 때문에 이 약정은 유효가 아니고 무효입니다. 왜냐? 미음이어서. 사람들이 잘 맞추니까 명의신탁 관계를 안 썼어요. 근데 갑과 을은 명의신탁 관계이기 때문에 무효예요. 약정 주의해야 돼요. 26회 78번 4번 질문을 보면 여기도 체크를 하면 갑, 을 명의신탁 약정했어요. 그러면 병이 매도인이죠. 을이 갑의 아들이라면 얘가 아들이래요.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 아들이어도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잖아요. 미음이에요. 무효입니다. 무효. 자, 25회 기출문제예요.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하고 알고 있는 병 악이 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대요. 그래도 이 관계가 악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매도인 소유. 근데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 아니요. 23회 기출문제예요. 선이래요. 병이. 그러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을에게 X 건물을 매도한 병이 갑을 관계의 명의신탁 약정에 관하여 선이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명의신탁 약정에 유효하다? 아니에요. 명의신탁 무효예요. 20회 기출문제예요. 아, 여기도 명의신탁 약정 나왔네요. 유효 아니에요. 무효예요. 여기 17회 기출문제.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에 관하여 선이어도 그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 아니요. 매도인과 상관없어요. 갑을 관계잖아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두 번째 공사관계법 위임령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매부는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신탁자는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부동산 매수 자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갑이 을에게 돈을 줬잖아요. 얘가 그 돈을 받아서 병에게 나 이거 건물 살게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거를 갑이 을에게 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돈을 줬으니 돈에 관한 거 부당이득 반환 할 수 있는데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부동산 자체에 반환할 수 없어요. 얘 관계 매매 소유권이 을이한테 있으면 얘 거예요. 반환을 할 수 없어요. 자체는. 수탁자는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냥 매수자금 부당이득 반환 나오면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없다. 이것만 외웁시다. 자, 33회 기출문제 보면 갑 을 체크하고 병소유. 아, 그럼 얘가 매도인이고 명의주네고 얘는 신탁자. 근데 갑으로부터 매수자금 받았잖아요. 위임했네. 그럼 얘가 매수인이네요. 을이 X토지 소유권을 취득을 했대요. 갑은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 원인으로 X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 없어요. 을 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32회 기출문제입니다. 갑, 병. 아, 이번엔 갑과 병이 명의신탁 관계고 을이 매도인이네요. 을 소유 매수하고자. 갑의 자금으로 병 명의로 했대요. 그럼 뭐예요? 얘가 명의, 매수인, 매매계약. 병은 을에게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러면 얘가 신탁자, 얘가 수탁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병이 X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을 했대요. 얘 거예요. 병 거예요. 그럼 갑은 병에게 제공한 X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액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매부 있다만 봅시다. 매수자금 상당액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 빌려줬잖아요. 매부 있다. 27회 기출문제입니다. 여긴 경매 절차가 나왔어요. 을 소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병에게 매수 자금을 지급하고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약정했대요. 자, 지금 이 관계예요. 아, 갑은 병에게 매부 있다. 끝. 사실 암기법만 보면 다 풀 수 있어요. 매부 있다. 세 번째 공사 암기법 뭐냐?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어. 신탁자는 매도인 부동산을 이전 등기할 수 없어요. 자, 갑을 명의신탁 약정 무효. 알고 있는 병, 악의의 병, 매매계약,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은 병에게 있습니다. 보면 문제도 묻겠습니다. 체크하고.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매도인 소유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자, 위인년 네 번째 공사 암기법 뭐냐? 경매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계약형 명의신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매인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해당합니다. 경락인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경매면 계약 명의신탁이고 신탁자 수탁자인데 을이 경락인, 병은 선의의 매도인, 선악 불문하고 경락인 소유예요. 경매면. 그래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얘 거니까. 29회 기출문제예요. 보면 여기 경매 보이죠? 병 소유의 X 건물을 취득하려고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했죠. 명의신탁 무효인데 을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 대금 완납을 했대요.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쳤어요.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자, 같은 문제 2번 지문이에요. 보면 갑은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X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자, 같은 문제 3번 지문이에요. 병은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았더도 악이래요. 경매이기 때문에 악이든 선이든 불문하고 을 경락인 소유자. 을은 소유권 취득한다. 맞아요. 자, 27회 기출문제입니다. 갑병 관계는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된다. 계약 명의신탁 이것만 보면 됩니다. 기업과 그래서 맞아요. 자, 27회 기출문제 69번입니다. 보면 일단 경매 체크를 하고 갑은 을 소유 토지 취득하기 위해 병에게 매수 자금을 지급했대요. 자, 이 관계예요. 지금 을 소유 이 관계예요. 자, 각각 병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을이 알았더라도 경매여서 선악 불문하고 취득합니다. 경락인은 병은 소유권 취득 못한다? 아니요, 합니다. 자, 5번째 공사관계법 뭐냐? 새로운 나오는 순간 틀려요. 새로운 명의신탁도 무효예요. 그냥 미음이어서 무효입니다. 26회 기출문제 보면 새로운 나왔네요. X 이렇게 부시는 거예요. 근데 뭐 갑을 및 갑 친구 병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 뭐 을이 다시 또 갑이 지정한 X에게 이전 등기해줬다. 정은 헷갈려요. 그냥 새로운 나오면 X라고 합시다. 상호 명의신탁 첫 번째 공사관계법. 상호 명의신탁이란 한 필지 부동산의 여러 사람이 위치를 특정해서 일부씩 매수한 뒤 단독 소유자처럼 사용하고 수익하면서 편의상 등기만을 공유 지분 등기로 하는 경우예요. 땅이 있는데 표면상 단독 소유자예요. 표면상.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 내부적으로는 구분 소유 관계, 외부적으로는 공유 관계로 보입니다. 자, 이 상호 명의신탁에서 공유 분할 나오면 틀려요. 구분 소유자가 그 건물 전체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할 수 없어요. 자, 29회 기출문제입니다. 보면 상호 명의신탁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 토지 일부 특정하여 위치를 특정했어요. 그럼 뭐예요? 토지 분할하는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공유 지분 등기를 했대요. 편의상 을에게. 이건 상호 명의신탁 문제예요. 1번에 상호 명의신탁에서 공유물 분할이 나오는 순간 없다. 맞아요. 22의 기출문제예요. 상호 명의신탁에서 공유물 분할? 그럼 없다. 상호 명의신탁 두 번째 공사관계법 뭐냐? 방해 배제인데요. 보정행위로서 방해 배제할 수 있어요. 자, 29의 기출문제에서 이런 거 나오는 순간 분할, 공유, 지분, 등기 마쳤다. 이런 게 나오면 상호 명의신탁 문제구나 하고 지문을 푸는데 여기 보면 불법 점유하고 있는 병에게 보존행위로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 있어요. 자, 세 번째 공사관계법 상자 뭐냐? 상호 명의신탁은 자주점이다. 상호 명의신탁의 경우 지분권자는 내부 관계에 있어서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 소유자이므로 지분권자는 특정 부분에 점유하는 것을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이다. 너무 복잡해요. 우리 그냥 상자만 내고 싶다. 상자. 29의 기출문제에서 이게 나오면 면적 비율 공유 이런 거 나오면 상호 명의신탁이 문제인데 3번에 타주점유래요. 아니죠? 우리 상자. 자, 상호 명의신탁 네 번째 공사관계법 뭐냐? 지금 이게 X토지예요. X토지인데 이렇게 Y 부분이 아닌 곳은 지분권자는 법정 지상권 성립이 안 돼요. 아닌 곳은. 근데 특정 부분 Y 부분은 지분권자는 단독 처분할 수 있어요. 동의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상자 자주점유인 거 이것만 체크하십시다. 암기법 풀이 보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인 경우 각 구분 소유자는 특정 부분을 표상을 하는 공유 지분 단독 처분할 수 있어요. 특정 지분은 수수한 공유 지분 단독 처분할 수 있어요. 근데 처분할 때 다른 공유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아요. 2번 지분권자는 특정 부분이 아닌 갑소유 부분을 건물에 신축한 경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법정지상권 아니다. 그냥 특정 부분 아니다. 그럼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한다 라고 생각합시다. 자, 29회 기출문제에서 이것만 보면 우린 이제 상호 명의신탁 문제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2번 보면 을은 갑 동의 없이 y 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을은 제3자에게 y 부분을 처분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나가서 갑의 동의 없이? 동의 필요 없어요. 약간 이 문장이 애매해요. 그래서 필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맞죠? 갑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 자, 같은 질문 4번 질문에서 제가 y 부분 아닌 부분이잖아요. 아닌 부분은 법정지상권 성립할 수 없다만 보면 된다고 했죠. 아닌 부분, y 부분이 아닌 부분은 법정지상권 성립. 자, 같은 지문의 4번이에요. 우리 4번에 보면 y 부분이 아닌 갑소의 부분, 아닌 부분이에요. 아닌이 나온 순간 법정지상권 성립 안 돼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은 댓글과 좋아요는 노란 스킬에게 큰 힘이 됩니다.